지금 이 민주당에게 불어닥친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?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저희가 안 해드렸는데 이제 궁금합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, 당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게 불어닥친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?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.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? 이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. 네. 이제 그만하시죠. 의원님 10분 정도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요.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? 엘리베이터가 야속하군요. 자, 최정기 의원님. 네. 오늘 불편한 질문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치 탄압이다, 야당 탄압이다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. 이렇게 가름했어요. 이 정부의 주특기가 압수수색 강제 수사다라는 것을 눈여겨봐달라 하고 엘리베이터가 늦네. 자, 그러면 지금 지도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?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거죠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에 대한 조사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미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 이것들이 검찰 내에서 이미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 내린 상황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하기 전까지 우리가 야당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정부의 특기가 압수수색이라고 했던 내용은 사실 압수수색 시기가 굉장히 좀 오묘했던 것은 있죠. 만약에 이정근의 1심 판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일부러 그 시기를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갑자기 도청 문제가 터지고 도청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이 외교 문제 전반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내다봤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 하나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. 사실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압수수색의 이 시기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사실 의원들의 이름을 녹취록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4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사실 이것은 민주당 전체가 다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명확하게 그 윤관석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 누구라는 이름의 특정은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그 10명일 것이다, 40명일 것이다, 그리고 누구한테 줬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형태로만 나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녹취록들이 전부 다 풀텍스트로 아마 언론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그 부분만 짜집기 돼서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. 사실 재판도 받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국면 전환용 정치 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그 시기를 조정했던 것 1년 전에 나왔으면 1년 전에 했었어야 되죠. 그 시기를 조정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수수색이 특기인 정부가 이것을 또 기획했구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명 대표 조금 전 답변에 대해서. 요새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을 향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그냥 예상이 돼요. 무조건 야당 탄압 아니면 압수수색 전문이다. 이제 이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구체적 혐의나 뭐 소명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. 게다가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들 전수 조사해가지고 싹 다 그 조사 아주 세게 해서 전부 처벌해야 될 사람 처벌합시다. 내지는 뭐 강하게 징계합시다. 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걸릴 거거든요.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사실 부결되면서 좀 나한테 조사 좀 세게 해줘 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됐어요. 반면에 또 그렇다고 이거 좀 유야무야 넘어갑시다. 그냥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? 그냥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10명이 넘는 많게는 4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이 돈 문제로 연루가 되어 있는데
이게 좀 세게 하자고 하자니 또 본인의 입장이 걸리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건 당대표로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. 그럼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정의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이를 두고 또다시 야당 탄압의 프레임을 꺼냈습니다.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. 마땅한 의혹 제기에도 야당 탄압이라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야당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국민은 야당에 고개를 돌립니다.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정의당의 비판도 들어보셨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고요.